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군의 작전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남아 범죄 소굴 응징. 14개국 피해자 구출 작전 성공.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의 작전을 지휘했던 김대위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이 작전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으로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의 카지노 시설들을 폭격하자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납치되어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도 최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였습니다. 훈 마넷 총리 정권은 이 범죄단지들과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교적 요청은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 피해자들은 매일같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포이펫의 한 범죄단지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한국인 청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28세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취업을 미끼로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갔습니다. 석 달간 감금당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받았습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일 구타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혔고 본보기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연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SNS는 해시태그 대한민국 국민구출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엄연한 주권국가였습니다. 무단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이 한국 대사관에 극비리에 접촉해왔습니다. 그는 훈 마넷 정권 내부에서도 이 범죄단지 문제에 분노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범죄단지들의 정확한 좌표와 내부 구조도를 넘겼습니다. 한국 공군이라면 가능합니다. 정밀 타격으로 범죄자들만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작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면 레이더 탐지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으로 범죄단지의 무기고와 통제실만 타격합니다. 동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피해자들을 구출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작전명은 정의의 칼로 정해졌습니다. 12월 19일 밤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서 F-35A 전투기 6대가 이륙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모두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편대장 박준영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폭격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갑니다. 전투기들은 야간 적어도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를 피했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캄보디아 레이더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 중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기체 목표물 확인. 정밀 타격 개시. 6대의 전투기에서 GBU-39 정밀 유도폭탄 12발이 투하됐습니다. 500kg급 폭탄들이 레이저 유도로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범죄단지의 무기고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어서 통제실과 감시탑이 무너졌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혼비백산했습니다. 공격이다. 공격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통신망은 마비됐고 무기고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폭격과 동시에 특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공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원 40명이 헬기로 급강하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작전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건물마다 배치된 범죄 조직원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즉각 제압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 17분 만에 3개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지하 감금실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양실조와 구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특수부대원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정말. 한국 군인이세요? 특수부대원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CNN은 메인 뉴스로 한국의 작전을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범죄조직 소탕. 완벽한 정밀 작전. 앵커 앤더슨 쿠퍼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특수작전의 교과서입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목표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영국 BBC는 더욱 상세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군사 전문가 로버트 헤이스팅스가 출연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 능력을 보십시오. 레이더 탐지 없이 4시간을 비행해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특수부대 작전도 극찬했습니다. 17분 만에 3개 건물을 장악하고 283명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네이비실이나 영국 SAS도 쉽지 않은 작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한국의 작전을 보도하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이 정도라니.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가.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군사 강국임을 입증했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이 시급하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작전은 국제범죄 소탕이라는 명분이 확실했다. 주권 침해 논란은 있지만 캄보디아 내부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F-35A 운용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72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군의 작전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47명의 가족들이 인천공항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모 씨의 어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공항 로비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출된 283명 중 한국인은 47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36명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출신이었습니다. 14개국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필리핀 출신 마리아 가명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똑같이 구해줬습니다. 미국 출신 피해자 데이비드 존슨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나라 미국도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만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직접 와서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한국 대사관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자기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해준 것에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팬입니다. 그의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각국 언어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인 피해자 다나카 씨는 더욱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한국군이 일본인인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역사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원은 나를 보자마자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이제 안전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라는 것을. 그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재평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행동을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개국 시민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대표들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감사합니다. 훈 마네 총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방부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한 한국 만세. 푸놈펜 한국 대사관 앞에는 감사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태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태국 정부는 원래 캄보디아 공격의 명분으로 범죄단지 소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영토 분쟁이 주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전을 보고 난처해졌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범죄 소탕을 해버렸네요. 태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한국과 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전쟁만 했지만 한국은 범죄를 소탕했다. 태국 정부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도 움직였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으로 확보된 범죄 증거들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국제범죄 조직 수사의 결정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범죄단지에서 확보한 서버와 문서들을 인터폴에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조직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인터폴은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죄단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이런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특수부대의 역사가 이번 작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공군 특수전사령부는 1958년 창설됐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로 성장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발 과정부터 극한이었습니다. 지원자 100명 중 5명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95%가 탈락했습니다. 합격한 이들도 지옥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훈련이 아닙니다. 한 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박준영 중령이 바로 그런 훈련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F-15K 전투기 조종사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그 뒤 F-35A 전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루크 공군 기지에서 1년간 훈련받았습니다. 미국 교관들이 그를 극찬했습니다. 이런 조종사는 처음 봅니다. 배우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중령은 F-35의 모든 성능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스텔스 기능, 전자전 능력, 정밀 타격 능력을 마스터했습니다. 한국의 F-35A 도입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0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공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019년 첫 F-35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컴퓨터였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전장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통신,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했습니다. 조종사는 이 모든 정보를 헬멧의 화면으로 봤습니다. 360도 전방위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적기는 F-35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F-35는 적기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총 72대의 F-35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F-35의 모든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미국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이 미군보다 많습니다. 미 공군 장성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F-35를 완벽하게 다룹니다. 특수부대의 훈련도 진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 특수부대는 해외 작전을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미국 네이비실 팀유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영국 SAS와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예렌 마트칼과도 교류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우리와 대등합니다. 영국 SAS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특히 뛰어난 분야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투였습니다. 좁은 건물 안에서의 근접 전투, 인질 구출 작전, 테러리스트 제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훈련 시설을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실제 건물과 똑같은 훈련장이었습니다. 카지노, 호텔, 아파트, 공장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이 시설에서 수천 번 훈련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장비도 최첨단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K-11 복합형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공중폭발탄 발사 소총이었습니다. 엄폐물 뒤에 숨은 적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결합돼 어둠 속에서도 적을 식별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암호화됐습니다. 적이 도청할 수 없었습니다. 방탄복은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총탄을 막아냈지만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한국의 정보 능력도 핵심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시아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정보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범죄 단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정보가 없었다면 작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정보가 곧 힘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 정보도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들어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어디든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범죄 단지의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의 구조, 경비병의 수, 차량의 이동까지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건물 내부도 열화상 위성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느 방에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작전 일주일 전부터 소형 정찰 드론이 목표 지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드론은 곤충처럼 작았습니다. 적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론은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교대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정보로 작전 시간을 새벽 4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적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했습니다.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은 합동작전 능력이었습니다. 공군과 특수부대가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공군이 정밀 폭격으로 적의 방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순간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단 몇 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특수부대장이 말했습니다. 공군과 우리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합동작전 능력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졌습니다. 의료 지원도 완벽했습니다. 구출 작전에는 군의관 10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 의료 전문가였습니다. 응급처치, 외상수술, 감염치료를 현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 중 중상자가 많았습니다. 군의관들은 현장에서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겠습니다. 군의관 팀장이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283명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후송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공군 수송기 C-130J 3대가 대기했습니다.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출 작전이 완료되자마자 이륙했습니다. 1시간 만에 포이펫 인근 임시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태우고 즉시 이륙했습니다. 4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구급차 50대가 대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 시내 10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2시간 안에 완료됐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편의상 K라고 부르겠습니다. K는 2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사업가로 위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범죄 조직 추적이었습니다. K는 식당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그의 식당에 자주 왔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말을 했습니다. K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가 보스인지, 어디에 피해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체가 들키면 즉시 살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K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K는 범죄단지에 직접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수리공으로 위장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K는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출구가 어디인지, 무기고가 어디인지, 피해자들이 어느 층에 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K는 이 정보를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암호화된 위성통신을 사용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정해진 시간에 보고했습니다. 그의 정보가 작전 계획의 기초가 됐습니다. K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눈먼 장님이었을 것입니다. 국정원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영웅입니다. 작전이 끝난 후 K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지만 비공개 수여식이었습니다. 그의 신원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사이버 부대였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전 한 달 전부터 범죄 조직의 통신망을 해킹했습니다. 그들의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를 모두 감청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대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부대는 작전 당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폭격 5분 전 범죄단지의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전화, 인터넷, 무전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연락이 안 돼.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한국군이 돌입했습니다. 정보전에서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영웅은 헬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공군 수색구조대 소속 조종사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UH-60 블랙호크 헬기 4대를 조종했습니다. 이 헬기들이 특수부대를 목표 지점까지 수송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적어도 비행이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나무 높이로 날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추락이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 이대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헬기 조종사들은 어려운 지형에서 비행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좁은 계곡, 높은 산, 급격한 기류 변화를 다 경험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정글 지형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훈련한 우리에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4대의 헬기 모두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오차 범위 5m 이내였습니다. 네 번째 영웅은 정비사들이었습니다. 공군 정비단 소속 기술자 3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F-35A 전투기와 헬기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그들은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비단장이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비사들의 헌신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잘못하면 조종사가 죽습니다. 한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합니다. 작전이 성공한 후 조종사들은 정비사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영웅은 작전 계획자들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실에서 일하는 참모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날씨, 달의 위상, 적의 경계 태세, 지형, 거리, 연료 등을 계산했습니다.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만약 적이 F-35를 발견하면, 만약 피해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면, 만약 캄보디아 정규군이 개입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어안, 비안, 시안까지 준비됐습니다. 주 계획이 실패하면 즉시 대안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작전 참모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안이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들 것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웅은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외교부 동남아국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전 중 외교적 문제를 관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정당성을 준비했습니다. 자위권 행사와 국민 보호 의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직후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국제범죄 조직 소탕이라는 명분이 있다. 우리는 이해한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자국민을 구출한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일본마저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이 모든 것이 외교관들의 사전 작업 덕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웅은 군목들이었습니다. 공군과 특수부대에 배속된 군목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전 전날 밤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전 장병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군목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게 하소서.
장병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 특수부대원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국의 작전은 전 세계 군대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군의 포위펫 작전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한국군 교환 장교였습니다. 그는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합동작전입니다. 미 육군 중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스텔스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F-35R을 4시간 동안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비행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전자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 공군 준장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F-35R의 모든 성능을 100% 활용했습니다. 미국은 F-35R을 개발한 나라였지만 한국의 운용 실력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뛰어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텔스 작전의 전문가입니다. 미 공군 작전사령관이 인정했습니다. 영국도 한국의 작전을 연구했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특수작전의 우수성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 장비, 전술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5대 특수부대 안에 든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와 함께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어쩌면 3위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군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교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특수전의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전을 보고 겸손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프랑스 장군이 인정했습니다. 양국은 정기 합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KSK 특수부대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시 전투훈련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독일에도 없습니다. 그가 놀라워했습니다. 실제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비슷한 훈련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의 특수전 훈련 시설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수전의 원조였습니다.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 뮌헨 올림픽 테러범 응징 작전 등 전설적인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조차 한국의 작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83명을 단 17분 만에 구출한 것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전직 사예렌 마트칼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속도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싱가포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싱가포르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를 한국에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가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추구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능력이 딱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은 특수전 교육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싱가포르 특수부대원 50명이 한국에서 훈련받기로 했습니다. 베트남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에도 범죄단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이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범죄 조직 추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베트남에 자문단을 파견했습니다. 베트남 특수경찰을 훈련시켰습니다. 6개월 뒤 베트남도 자체적으로 범죄단지 소탕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필리핀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작전을 도와주십시오. 그가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대규모 범죄단지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범죄 조직이 연합해 운영했습니다. 필리핀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작전 참여가 아닌 훈련과 자문이었습니다. 필리핀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 특수전 교관단 20명이 필리핀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특수부대 500명을 3개월간 훈련시켰습니다. 한국식 훈련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필리핀 군인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의 훈련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훈련이 아닙니다. 필리핀 군인들이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의 동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3개월의 지옥 훈련이 끝났습니다. 필리핀 특수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력, 사격 실력, 전술 이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필리핀 특수부대장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민다나오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교관단이 작전 계획을 도왔습니다. 정보 수집, 목표 분석, 침투 경로 설정까지 한국식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필리핀 특수부대가 범죄 단지를 급습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범죄 조직 두목 12명을 체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필리핀군 만세! 한국 감사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태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래 태국은 한국의 작전을 불편해했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를 공격했지만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군부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태국 육군 총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특수전 자문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특히 특수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군 참모총장이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군사교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움직였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F-35를 도입하려 합니다. 한국의 운용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UAE 공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UAE 조종사들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국의 군사훈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테러와 범죄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테러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도 군사교관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포이펫 작전 이후 한국 방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제 무기를 원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기로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포이펫 작전을 보고 추가 주문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제 무기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FA-50 경전투기 48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을 봤습니다. 한국제 전투기도 믿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최대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KAI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등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루마니아군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답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억 달러였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또 다른 대박이었습니다. 중동 시장이 더욱 큰 기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 이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제 무기도 미국제만큼 우수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판단했습니다. 사우디는 K9 자주포 200문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70억 달러, 약 9조 원이었습니다. UAE도 가세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군사 협력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 이후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UAE는 FA-50 전투기 30대, K9 자주포 100문, 천공-II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 4개 포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방산 역사상 단일 국가 최대 수출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체코가 한국제 전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체코는 NATO 회원국이었습니다. 원래는 독일이나 미국제 전차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K2의 성능이 레오파르트이나 에밀 에이브람스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우수합니다. 체코 국방부 분석이었습니다. 체코는 K2 전차 50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5억 달러였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제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방어가 중요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군은 휴전선에서 영하 20도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제 무기는 추위에 강합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과 K10 탄약 운반차 12대를 주문했습니다. 북극 사양으로 개조된 특수 모델이었습니다. 호주의 결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 미국 동맹국이었습니다. 무기도 대부분 미국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이 호주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호주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를 이미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K9 자주포 30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이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원래 12대를 운용 중이었는데 2배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제 전투기의 성능을 믿습니다. 필리핀 공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태국도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18대와 K9 자주포 36문을 주문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이 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이 압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의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를 결정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48대를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잠수함 세척, K9 자주포 50문, 천공 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 포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남미 시장이었습니다. 페루가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페루는 에콰도르와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사용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산악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한국제 무기가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페루는 K9 자주포 24문과 KT-1 훈련기 20대를 주문했습니다. 콜롬비아도 FA-50 전투기 24대를 주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FA-50 12대와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도 열렸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32문을 주문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선택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신호가 됐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제 무기를 선택했다면 믿을 만합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도 한국제 무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FA-50 전투기 18대를 주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K9 자주포 24문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만에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KAI는 50% 올랐습니다. LI진엑스원은 70%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황금기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방산 기업 직원들의 보너스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 인정이었습니다. 포위펫 작전으로 한국의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무기 수출 대국입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 세계 무기 수출 4위였습니다. 2025년에는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만간 2위도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장이 자신했습니다.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가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방산이 한국의 4대 수출 산업이 됐습니다. 방산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방산 관련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출된 283명의 피해자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포위펫에서의 악몽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감사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김철수 씨 가명 28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 취업 광고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IT 기업, 월급 4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솔깃했습니다. 즉시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컴퓨터 다룰 줄 아세요? 네. 그럼 합격입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의심할 겨를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로 회사까지 모시겠습니다. 차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위펫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카지노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회사인가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 협박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 거부하면 구타당했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가 절망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혔습니다. 벌로 일주일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5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악몽이었습니다. 살아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범죄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살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특수부대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수송기에 탔습니다. 4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받았습니다. 영양실조, 구타로 인한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퇴원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알려야 합니다. 그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국군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특수부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부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씨는 이 편지를 액자에 넣어 방에 걸었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씨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IT 보안 회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해외 취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마리아 씨 가명, 25세는 마닐라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해외 취업 알선업체를 통해 캄보디아 호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월급 $2,000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월급이 $300밖에 안 됐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없었습니다. 범죄단지였습니다. 마리아 씨도 보이스피싱을 강요당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 영어를 할 줄 알았기에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한국군이 구출했을 때 마리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구하러 온 건가요? 그녀는 한국 특수부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감사합니다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마닐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필리핀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 사람만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도 함께 구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필리핀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THANK와 EOUKUREA 해시태그가 넘쳤습니다. 마리아 씨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리아 씨는 이제 필리핀에서 해외 취업 사기 예방 단체를 운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를 구해준 나라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자신을 구한 특수부대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국인 피해자 데이비드 존슨 35세의 이야기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LA에서 IT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던 중 온라인 광고를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IT 스타트업, 높은 연봉, 비자 지원.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납치됐습니다. 범죄단지에 갇혔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나를 풀어줘.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래. 폭행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충격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인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 4개월 동안 감금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외교적 노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날 구하러 오지 않는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왔습니다. 미국 시민 데이비드 존슨 특수부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합니다. 함께 가시죠.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미국인인 나를 구하러 왔다고 헬기에 타면서 특수부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해주는 겁니까?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요. 특수부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나라는 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미국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 데이비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포이펫 작전은 동남아 범죄 조직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한국군이 확보한 증거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압수한 서버에는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전체 네트워크, 자금 흐름, 연락망, 피해자 명단, 거래 기록이 모두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죄 조직은 중국, 북한, 러시아, 미얀마의 범죄 집단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인터폴에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FBI, 유럽 유로폴, 일본 경찰청에도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작전명은 글로벌 스트라이크였습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 20개국이 동시에 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범죄 조직 거점 12곳이 급습당했습니다. 1200명이 체포됐습니다. 태국에서는 8곳, 800명이 검거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5곳, 500명이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도 대규모 검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돕던 은행 계좌 3,000개가 동결됐습니다. 유럽에서도 300명이 넘는 조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이 모든 작전의 출발점이 한국의 포이펫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작전입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통신망이 노출됐습니다. 이것은 범죄 조직의 종말입니다. 미국 FBI 국장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된 효과입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안심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한 경찰서장이 기뻐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들이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왕모 씨는 동남아 범죄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 범죄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수천 명을 감금하고 범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 왕 씨가 체포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나를 잡을 줄은 몰랐다. 그는 한국 경찰에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 연계 조직원들도 검거됐습니다. 탈북자 출신 범죄자 김모 씨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의 일부를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일했다. 김 씨가 자백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가 충격받았습니다. 북한이 보이스피싱까지 관여하고 있었다니.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미국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중국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사도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줄이 더욱 조여졌습니다. 한국의 작전이 북한 제재에도 기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 마넷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범죄 조직과의 유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료 여러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자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장관들을 경질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소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 임명된 내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경찰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이 교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10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범죄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자신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기금도 조성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1억 달러를 출연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총 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했습니다. 심리치료, 직업교육, 생활비 지원이 제공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금 운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지원받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납치되는 동안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금에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포이펫 작전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상임이사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한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국제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특히 대테러, 범죄 소탕 분야에서 한국은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특별 초청됐습니다. 원래 지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만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이펫 작전 이후 한국을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지칠 수준입니다. 영국 총리가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동의했습니다. 미국도 찬성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입니다. 일본만 미온적이었습니다. 지칠 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압력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2026년 지팔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이 8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지팔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의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됐구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NATO는 유럽과 북미의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이 NATO의 아시아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NATO 회원국 수준입니다. NATO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NATO 연합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도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했습니다. 원래는 동맹국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 일본과 같은 최고 등급 동맹이 됐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미 간 군사기술 협력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최신 무기기술이 한국과 공유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기술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극비 기술이었습니다. 영국에만 제공됐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F-35B 기술로 독자적인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적 도약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됐습니다. 원래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국군이 일본인도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대한국 감정이 좋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일본 총리가 인정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대북 공조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해군 연합훈련도 정기화됐습니다. 한일이 협력하면 동북아 안보가 안정됩니다. 미국이 환영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신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득이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중국 주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존중합니다. 중국이 후퇴했습니다. 사드 THAAD 문제도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개선됐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후원국이었습니다. 한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에서 확보된 정보가 러시아 범죄 조직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한국 외교부가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실용적 협력은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는 확고해졌습니다. ASEAN 동남아국 가연합 국가들이 한국을 존경의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ASEAN 정상회의가 정례화됐습니다. 한국은 ASEAN의 전략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가 모두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K-파프, K-드라마는 이미 세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위펫 작전이 더해지며 강하고 정의로운 한국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은 멋있는 나라입니다. 외국 청년들이 한국을 동경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포위펫 작전은 대한민국 군사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6년 12월 21일 국민구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박준영 중령은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공군 최고 무공훈장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도 모두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국립현충원에 포위펫 작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15m의 화강암 기념비였습니다. 비문에는 작전의 경과와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군은 캄보디아 포위펫에서 14개국 시민 283명을 구출했다. 이것은 정의와 인류애의 승리였다. 기념비 앞에는 항상 헌화가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포위펫 작전 기록관을 만들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특별 전시실이 개관했습니다. 작전에 사용된 장비, 문서, 사진, 영상이 전시됐습니다. F-35A 전투기 모형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장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포위펫 작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전 내용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내용을 배우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커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한 초등학생이 말했습니다. 군 지원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군과 특수부대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대형 영화사가 포위펫 작전을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작전명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실제 작전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국방부가 전폭 지원했습니다. F-35A 실물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특수부대 자문도 받았습니다.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27년 개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5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3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데이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담은 작품입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드라마도 제작됐습니다. 한국 공중파에서 16부작 드라마 영웅들을 방영했습니다. 포위펫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들의 훈련 과정, 가족 이야기, 작전 준비, 실제 작전까지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시청률은 평균 25%를 기록했습니다. 최종회는 35%를 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개국에 방영됐습니다. 글로벌 시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만들어졌습니다. KBS가 3부작 다큐멘터리 포위펫, 그날의 기록을 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미공개 영상을 담았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PD가 말했습니다. BBC, CNN도 포위펫 작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은 21세기 군사작전의 모범입니다. 포위펫 작전은 군 모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한국은 저출산으로 군 입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이후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를 원했습니다. 나도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원율이 30% 증가했습니다. 장교 지원도 급증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었습니다. 박준영 중령 같은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군 지원도 늘었습니다. 원래 여군 비율은 8%였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 이후 15%까지 증가했습니다. 작전에 여군 조종사와 특수부대원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군 홍보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군에 지원했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포위펫 작전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대립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펫 작전은 모두를 단결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진보 진영도 군의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작전이었습니다. 보수 진영도 감동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스럽습니다. 노인 세대는 특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때는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구합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룬 기적입니다. 우리도 더 잘해야죠. 해외 동포들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사는 한인들이 모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재외동포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습니다. 한글 학교 등록도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겠습니다.
포이펫 작전 10주년을 맞아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주제는 포이펫 작전의 교훈과 미래였습니다. 3일간의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21세기 군사작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평가했습니다. 정밀성, 신속성, 인도주의가 결합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이펫 작전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작전이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실천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해야 한다. 이 선언문은 유엔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포이펫 작전을 인류의 모범 사례로 기록한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